여기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행복한 가족이 있습니다.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까맣게 탄 웃는 얼굴로 초인종을 누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몇 번을 눌러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경고음뿐. 그때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 편지에는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정정당당하게 남남으로 살자. 오늘의 이야기는 76년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을 부정한 가족에게 날린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속 응어리가 뻥 뚫리실 겁니다. 자, 그럼 카즈코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마당에 수국을 가꾸는 게 낙인 76세 카즈코 씨는 이웃에서도 소문난 현모양처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 넓은 단독주택에 홀로 남겨졌을 때, 아들 켄지와 며느리 미호가 합가하고 싶다고 했을 때만 해도 카즈코 씨는 노년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노인네 혼자 넓은 집 써봐야 뭐하니? 너희가 와준다면 집도 밝아지고 좋지. 생활비는 내 연금으로 할 테니 너희는 돈 모아서 애들 교육비로 써라.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도 벌써 5년. 하지만 가족의 단란함은 카즈코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둘, 그리고 카즈코 씨까지 5명. 하지만 집안일은 전부 칠순 넘은 카즈코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손주들 등교 준비를 돕고 청소와 빨래를 끝내면 어느새 점심. 밤에는 퇴근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목욕물을 받고 반주상까지 차립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된장국 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애들 건강에도 안 좋다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엄마, 미호도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엄마가 좀 맞춰줘요. 그것보다 내일 골프 가는데 셔츠 다림질은 해놨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마치 무료 가정부 취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카즈코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다들 편하니까. 그래도 내 아들, 내 손주니까. 그런 낡은 모성애가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전조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던 카즈코 씨가 발견한 건 하와이 4박 5일 패키지 팜플렛이었습니다. 날짜는 무려 다음 주, 카즈코 씨의 생일이 포함된 주간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여행인가? 칠순잔치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엔 효도하려는 걸까? 그날 저녁 식사 때 카즈코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청소하다가 하와이 팜플렛을 봤는데 다음 주에 가는 거니? 일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고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호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 그거요? 네, 애들 방학도 있고 해서 다녀오려고요. 그래, 잘 됐구나. 나도 여권 만료됐나 확인해 봐야겠네. 무릎도 쑤시고 따뜻한 곳에 가고 싶었거든. 카즈코 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여행 저희끼리만 가는 거예요. 응? 너희끼리만? 하지만 다음 주는 내 생일도 있고 가족여행이라며? 당황하는 카즈코 씨에게 며느리가 큰 한숨을 쉬며 결단파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가면 제가 못 쉬잖아요. 식사 챙겨드려야지, 이동할 때 눈치 봐야지.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엄마, 미호 말이 맞아. 우리도 숨 좀 돌리고 싶다고.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잖아. 용돈 넉넉히 줄 테니까. 아들까지 거들자 카즈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여행인데 나만 두고 가는 거야? 내가 짐짝이니? 그때 며느리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어머님,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지 사실상 남과 다름없어요.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게 유행 아니에요? 저희끼리 오붓하게 가족 추억 좀 만들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니까. 그 순간 카즈코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5년,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이 주마동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내어주고 연금을 쓰고 몸이 부서지라 일했는데 나는 그저 편리한 가정부였고 얹혀 사는 노인이었던 겁니다. 카즈코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가족이 아니었구나. 내가 깜빡했네. 다음 날 새벽, 아들 가족은 들떠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집 잘 부탁해요. 선물 사올게요. 그런 영혼 없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고요해진 집안, 카즈코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해주마. 가족이 아닌 남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해야겠어. 카즈코 씨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제일 수완 좋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네, 이 집을 급하게 팔고 싶어요. 조건은 하나. 이번 주 내로 현금 결제 가능한 분. 시세보다 20% 싸도 상관없습니다. 가구랑 가전제품도 다 드립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된다고 전해주세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입지 좋은 단독주택이 시세보다 싸고 가구까지 포함이라니.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고 카즈코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골프 세트? 중고앱에 무료 나눔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모으던 명품 그릇? 재활용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옷과 남편 사진과 통장만 챙긴 카즈코 씨.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아들 부부 침대 화장대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집한 돈이 입금된 날 통장에는 나생 처음 보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돈은 카즈코 씨 자신만을 위한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죽을 때까지 누구 눈치 안 보고 왕처럼 살 수 있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그녀는 그대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 그녀는 정반대인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예정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쥔 그녀의 옆모습은 지난 5년 중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꿈같은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가족. 새카맣게탄 얼굴로 도어락을 누릅니다. 어라? 에러음. 뭐야? 배터리 나갔나?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우리 왔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겁니다. 어머, 켄지니? 너희 이사 간 거 아니었어? 어제 이삿짐 센터 와서 싹 비우고 새 주인이 들어왔던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 주인이라니요? 그때입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의 집 앞에서. 아들 부부는 기절초풍할 듯 놀랐습니다. 경찰을 부르네 만에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며느리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카즈코 씨였습니다. 화면엔 스위스행 비즈니스석에서 샴페인을 든 카즈코 씨의 셀카 포장이,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니? 나도 지금부터 내 인생을 즐기러 간다. 아, 집은 팔았어. 4명이잖아. 너희 짐은 딱 일주일만 보관하는 창고에 맡겨두었다. 창고비는 내가 냈어.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미호야, 네 말이 맞았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지. 그래서 나도 가족도 아닌 남들에게 내 집과 내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 타인끼리 서로 건강하게 살자꾸나.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 문자를 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카즈코 씨는 번호마저 바꾸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아들 가족은 그날부터 싸구려 숙소를 전전해야 했고 어머니의 연금과 노동력에 기생하던 쾌적한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에필로그. 한편 카즈코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면이 바뀌어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 카즈코 씨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친구들과 와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76년 인생 중 최고로 빛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카즈코. 화목할 화자를 쓰지만 평온을 위해 나를 죽이고 살아왔죠.
하지만 내 두 번째 이름은 자유예요. 남은 인생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카즈코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카즈코 씨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모래성처럼 약하다는 걸 며느리도 지금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자녀들의 부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속 시원한 사이다 썰과 따뜻한 위로가